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때 거의가 95%가요. 대부분이 대다수가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네. 그 19년도 1월 때부터 6월 때까지 딱 잠깐 그때 하락했을 때 100% 거의 진짜 전문가들이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규제, 가격 공식 만들어낸 부동산의 전설의 천재 라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켈빈입니다. 아, 예. 오늘 라운드에 말동무 하러 왔어요. 네. 이번 주는 또 왜 늦었냐? 매주 왜 네. 늦은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명하세요. 해명. 어떻게 네. 된 거죠? 제가 이제 부마클 5주 과정 돈 버는 소액 투자 % 성공률을 보이는 그런 부동산 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원래는 17시에 끝나는 커리큘럼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2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5시 반 이 정도에 끝나는데 그런데 완전히 오늘 가격 공식 대입해가지고 3천, 4천 투자해서 막 3억, 5억 오르는 그런 부동산 투자 매물들을 막 쏙쏙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수강을 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에 비율이 쏠려 있었고 마인드 세팅이나 이제 부의 관리와 성공의 개념과 어떤 인생에 대한 방향성 그런 정신교육이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왜 14기는 2주차부터 벌써 지금 몇 억 차익이 날 수 있는 매물들을 그냥 막 뿌리고 계시는데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부동산에 이제 이 혼란이 곧 위기가 기회로 네.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요. 폭등하지 않은 지역들 그런 매물들을 쏙쏙 골라가지고 지금 딱 들어가야 완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보니까 왜 지금이 조럴 기회죠? 부동산의 가격 사이클을 딱 보니까요. 정확하게 그 공식에 대입해서 시장 상황을 보니까 올해가 가장 이제 거의 진짜 최적의 왜 26년도하고 27년도에는 폭등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최상급지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달에 폭등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중급지, 중상급지들은요. 서울의 웬만한 중위권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관악구나 금천구 그다음에 마포구에서도 조금 저렴한 동네 신축 4천만 원, 5천만 원 보통 그렇죠. 10억 전후라고 할게요. 이제 그 차례가 올라갈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빠르면 올해 하반기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뭐 이 정도냐 시기의 문제다. 그냥 시간차의 문제지 지금 완전히 폭등 전야예요. 정권 교체의 영향은 전혀 없을까요? 서로의 기회죠. 서로의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정권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권 부동산의 그런 관점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규제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약도 있었지만 네. 과거에도 네. 증명됐었던 부분들이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가요? 네, 부동산 규제가 음. 100% 정해져 있는 그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권이 6월 달에 교체가 되죠. 교체되자마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냥 여유 기간, 유예 기간 이걸 안 잡고요. 바로 6월 달부터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격동기죠. 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조용하잖아. 그 부동산 규제 관련돼서는 5월 달에 지금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6월 달에 급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폭등 전야에 놓여 있는데 거기다 용광로에다가 그냥 기름을 쫙 부어버리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도 거의 30번에 준하는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엄청난 부작용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규제를 더 심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정권의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정책이 먼저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집권당마다 달랐을 뿐이지 부동산 시장이 다열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규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식견으로는 먼저 시장이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허가구역을 해지를 했더니 갑자기 과열이 됐죠. 신고가를 다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강남구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한 거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이 먼저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보시나요? 폭풍 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제가 그럼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그래요? 그럼 지금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시작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최상급지 잠깐 그렇죠. 토어제 딱
푸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그렇죠. 최상급집 모든 단 가격 한 변동. 군데도 빠짐없이 역대급 신고가 그리고 경신되는 그 비율이 네. 사상 최고치였죠. 1년도 지난 사이클의 21년도보다 훨씬 더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예. 아닙니다. 예,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별로 확인시켜드렸고 지난 방송 가격도 보시면 더 비싸지고 그렇죠. 더 상승률이 금액이 올라간 게 상승률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한 그 폭이 역대급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근데 금액도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고 이전 문정권에서 뭐 유례없는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시장이 이미 움직임을 보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금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죠. 그럼 강남 4구 말고는 지금은 아직 신고가 경신을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규제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절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반문을 좀 예.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딱 들었을 때 그 답변 자체 굉장히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도 잘못했고요. 부동산에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보면은 린이가 아닌가 그 정도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데 답변한 어쨌든 수준 이 보면요. 웹 그래서- 유튜브상에서는 네임드가 있는 그런 분인데 1분짜리 말씀을 20분 가까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닭이냐 달걀이냐 어느 게 먼저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잘 이야기를 잘 풀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잘못된 논리에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잘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스토리에 그 결과값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일 뿐이다. 확실하게 대선 알려드리니까. 정권 교체에 따른 시장 변화, 예. 그다음에 우리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자세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 그거 지난 사이클이 그게 물론 맞아요. 먼저 시장이 변동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마 시장의 그런 결과값 지난 사이클에 엄청난 폭등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먼저 예견되어 있었다. 그게 이제 사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평가로 접근해 버리니까 그냥 그 시장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네. 이미 예견되라고 까지도 얘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가면요. 우린 결과를 봤으니까. 예, 결과를 몰랐을 때 그 전 사이클에 오르기 전에 그 17년도, 18년도에는 그때 맨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냈다는 거예요. 그때 거의가 95%가요. 확실한 통계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대다수가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왜? 그 말은 이미 15년도부터 계속 이어왔고 그렇죠. 그게 점점 17년도, 18년도에 그때는 더 많이 네. 그 19년도 1월 때부터 6월 때까지 딱 잠깐 그때 하락했을 때 100% 거의 진짜 전문가들이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승이 예견돼 있었다? 그 이제 사후 평가로 들어가니까 지났을 때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팩트 그 폭행 사람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정권별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우를 떠나서 일단 경제가 중심축이 되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다 하면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좌우를 떠나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규제를 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이념 자체가요. 일단 좌라고 이념 해야 자체. 되나요?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이념 자체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살리고 죽이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게 조금 해서 쉽게 얘기하면 천정부 쪽이다라는 거죠. 네. 네, 역할을 많이 하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왔고 공교롭게 계속해서 시장을 오히려 과열시켰다라는 공통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정부를 이제 취하면서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손, 자유 경제 체제를 이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제 바라다 보니까 그런 규제 자체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규제 해놓고 더 과열되는 그런 규제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뭐 이렇게 그 가격이 뭐 그렇게 변동이 막 엄청나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 당의 성격상 과도한 규제보다는 네. 최소한의 규제를 네.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런 기본 이념을 갖고 있는 그 당으로 바뀌게 되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안정화돼 있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약간의 스무스하게 규제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일촉즉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그럼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기존 수강생도 계시고 뭐 구독자도 계시겠지만 왜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는지 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보시는지 네. 몇 가지만 좀 짚어주고 가시죠. 정말 단순하죠. 부동산은 뭐 입지 접근, 뭐 다른 각종 뭐 쓸데없는 지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접근으로 그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인 접근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수능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스카이가 기준점을 잡고 공부의 방향성과 평가를 하듯이 부동산은 최상급지를 보고 따라가는 흐름
최상급지가 어디예요? 서울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최상급지는 강남권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용산, 서초, 강남, 뭐 송파 이런 사구. 최상급지 네. 이런 입지들의 그 가격 변동 폭을 보면요. 이번 3월달에 4월달에 엄청나게 15억짜리가 20억 됐고요. 20억짜리가 30억 됐고요. 30억짜리가 거의 45억 특히 됐습니다. 뭐 재개발 지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60억도 아, 맞아요. 저희가 단지별로 다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60억도 찍었어요. 그리고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레미안 찍었습니다. 원베일리. 예. 지금 이례적이에요. 엄청나게 뭐 지금 하늘이 그냥 구멍이 뚫려 있듯이 막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로켓 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강남 4구에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향이 점차 아래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 폭등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정권 교체를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점차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6천만 원짜리 이상인 데가 그렇게 많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5천대, 6천대를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또 현장도 다닙니다. 제가 현장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지금 거래가 언론에서는 4월달부터 거래가 안 좋다 뭐 이런데 거래가 엄청 활발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실이에요. 6천대 이상의 입지에 날아간 거 보고 지금 5천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 움직이고 있지만 네. 아직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아시나? 살짝씩 올라가고 한두 건 정도 올라오고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전 거래가 신고가 된지 맞아요. 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이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까지도 느낄 수가 있고 뉴스로도 보실 거고 네. 그때는. 예.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음 포지션은 몇 천대가 한 4천대가 중급지. 신축 기준 10억 전후가 이제 움직일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러면 그 차례도 오겠네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상승 시대도 오죠. 다가올 수 있다. 예. 이번 정권 교체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앞당겨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맞아요. 생각해 드나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천천히 여유롭게 온다고 계획을 이렇게 좀 잡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오고 있어요. 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이라고 제가 항상 뭐 지금 1년 전부터 이야기를, 줄곧 예. 말씀해 주셨죠.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시장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네. 시점을 말씀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게 딱 들어맞죠. 네.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또 생각보다 그 폭도 크게 오고 있다. 여러분들 음.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몰라. 그냥 어떻게 정부가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고 네. 또 편승을 아직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진짜 영영 날아갈 수 있어요. 이번 사이클 놓치면 영영 날아갑니다.